안녕하세요. 작자미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는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폭주 기관차입니다. 전혀 안 어울리게도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각본을 쓴 영화입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들, 그러니까 라쇼몽이나 카게무샤나 또 7인의 사무라이, 란, 숨은 요새의 새 악인 등등 스티븐 스필버그나 조지 루카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그야말로 세계적인 거장인 그런 감독이었죠. 바로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각본을 썼습니다. 그리고 존 보이트와 에릭 로버츠가 출연을 했습니다. 또한 음악은 엑스칼리버, 엔젤 아트, 미시시피 버닝, 라스트 모이칸,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등으로 너무너무 유명하신 트레버 존스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이후로 수많은 영화들에 많은 영감을 줬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 일단 짧게 예고편부터 보시겠습니다. They achieved the impossible out of control. You want to be a tough guy? You want to be a legend? Go back! Ain't getting caught alive. Let's have some fun. Johnny Gas! Manny got Johnny Gas! Their struggle for freedom became a fight for their lives. John Voight, Eric Roberts, and Andrei Konchalovsky film Runaway Train. 이 영화는 1985년도에 제작된 영화라서 지금 제작된 지가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영화죠. 그래서 제가 결말까지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알래스카, 이곳은 스톤헤이븐 중범죄 형무소입니다. 보기에도 추워 보이고 실제로도 영하 30도가 일상인 곳입니다. 만약 탈옥을 한다고 해도 잡혀 죽기 전에 얼어 죽을 판입니다. 존 보이트가 맡은 오스카 맨하임, 일명 매니는 이 감옥에서 리빙 레전드입니다. 그는 종신형으로 복역 중이었는데 이미 2번의 탈옥을 했었고 지금 3년의 독방 수감에서 풀려났습니다. 한 달 정도의 독방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무려 3년간의 독방. 아무래도 제정신 가지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장 랭키는 이런 매니와 묘한 경쟁의식을 가집니다. 글쎄요, 뭐랄까요. 교도소장과 수감된 죄수의 관계가 아니라 누가 더 알파 메일인가를 다투는 야생의 두 마리 수컷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매니는 또다시 탈옥을 하고 그를 교주처럼 따르는 버크는 매니를 따라 같이 탈옥을 합니다. 그들은 보기만 해도 동상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눈길을 헤치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기차에 홀라당 올라탑니다. 마침내 탈옥에 성공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들이 탄 기차의 기관사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이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감옥을 탈옥해서 뜨겁게 폭주하는 폭탄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매니와 버크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버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너무나도 존경하던 매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뭐랄까요,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기타 연습을 했던 풋내기 기타리스트가 그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기타리스트와 같은 무대에 처음 서게 되는 그런 기분과 비슷한 것이랄까요. 하지만 매니의 입장에서 본 버크는 그저 애송이일 뿐입니다. 한편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철도회사의 상황통제실에서는 다른 기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로를 계속 바꿔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앞으로 몇 번이나 그게 더 가능할까요? 여기서 제가 꼽는 이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 그 첫 번째입니다. 은행을 털 계획을 신나게 떠버리는 버크에게 매니는 말합니다. 그건 헛된 꿈이야. 이 접시 닦기든 변소 청소든 시시한 곳이더라도 취직을 하도록 해. 아무리 작아도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을 황금처럼 생각해야 해.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짜 황금이니까. 하지만 버크는 말합니다. 아이, 그런 시시한 일을 하느니 차라리 교도소가 낫죠.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매니는 말합니다. 불쌍한 분내기 녀석. 그러자 버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니, 그럼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매니는 대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탈옥한 두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를 우리네 인생이란 기차에 올라탄 자기와 닮은 아들에게 자기가 못됐던 일을 충고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이면서 또한 현재의 매니가 과거의 매니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둘의 연기도 그들의 인생 연기를 향해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선로를 바꾸라는 상황실의 명령을 받은 다른 기차는 선로를 낑낑대고 바꾸지만 폭주 기관차보다는 느렸습니다. 이제 기차는 선로 위에 모든 것을 부수며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기만 합니다. 이제서야 매니와 버크는 이 기차가 기관사 없이 속도를 점점 더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충돌로 인한 기관차의 모습이 매드맥스에 나오면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교도소장 랭키는 상황이 거칠어질수록 어쩐지 신이 나 보입니다. 매니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하면 그는 벌써부터 피가 끓어오릅니다. 행여 그 와중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본능의 저 시면 속의 어딘가에서는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컷끼리 확실히 결판을 내고 누가 너보다 위에 있는지 누가 나보다 아래에 있는지를 확실히 결정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본능은 이미 본능의 수면 위에 떠올라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랭키는 이미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낡은 철교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폭주기관차의 속도는 140km 정도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그 낡은 철교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는 80km 정도까지이죠. 이제 철교는 무너지고 기차 안에 있던 매니와 버크는 죽겠죠. 하지만 상황 통제실은 매니와 버크가 그 기차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국장은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당장 기차를 탈선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선두기관차에서 기적 소리가 울립니다. 기관사는 분명히 죽었는데 말입니다. 누굴까요? 그는 교대 근무를 위해서 선두기관차에서 잠을 자던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 이 폭주기관차에 허황된 꿈을 꾸는 풋내기 젊은 탈옥수 한 명과 인생에 지친 시니컬한 늙은 탈옥수 한 명, 그리고 기적을 믿는 순진한 여성 승무원 한 명이라는 참으로 기이한 유사 가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침내 기차는 낡은 철교를 건넙니다. 그 전에 아슬아슬하게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객차 사이의 전선을 잘라서 엔진을 껐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는 속도가 약간 줄었을 뿐 관성 계속 달려갑니다. 다행히 낡은 철교는 속도가 조금 줄어든 그 기차를 간신히
간신히 버텨내줍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면은 20분 정도 후에는 커브길로 들어서고 그 커브길에서 그 속도로 계속 달리게 되면 반드시 전복되게 되죠. 그리고 그 전복될 위치에는 커다란 화학 공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펑. 이런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와 그리고 악당, 그리고 분주한 상황 통제실, 그 모든 것들이 극한으로 치닫는 이런 설정들은 토니 스콧 감독의 언스토퍼블과 펄렘 123 같은 작품에서도 잘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매우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제 제가 꼽는 이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 그 두 번째입니다. 기차를 멈추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선두차로 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열차가 유선형이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실패했던 버크에게 매니는 필요 이상일 정도로 가혹하게 화를 냅니다. 포기하지 마. 이 바보 같은 녀석. 나보고 넌 할 수 있냐고 물었었지. 그렇다면 넌 할 수 있다는 걸 나한테 보여줘봐. 못난 놈 같으니 할 수도 없으면서 큰 소리치기는 겁쟁이 녀석. 일어나. 어서 나가. 그때 승무원 사라는 버크를 때리는 매니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나 용감한 당신이 하지 왜 딴 사람에게 시켜요? 자기 살겠다고 왜 딴 사람을 희생시키냐고요? 당신은 짐승만도 못해요. 이에 매니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짐승보다 더 나쁜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이지. 대화 중에 매니에게 맞은 버크는 매니에게 대항합니다. 둘이 렌치와 칼로 대치한 상황에서 매니는 진짜 죽일 듯이 버크를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버크는 그런 매니를 본 순간 갑자기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의 에릭 로버츠의 연기는 그의 배우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버크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영웅이자 선배이자 동료이자 형이자 아버지인 매니의 그 인간성의 바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슬퍼서 더 이상은 자신이 죽든 매니가 죽든 둘 다 죽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추앙하던 존재, 자신이 꿈꾸던 이상, 그 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별이 사라져버린 밤하늘은 깜깜한 암흑뿐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그의 눈은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참고로 매니 역의 존 보이트와 버크 역의 에릭 로버츠는 둘 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었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에도 올랐었으며 존 보이트는 골든글러브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연기를 보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 통제실은 기차를 막다른 노선으로 가게 합니다. 화학공장의 폭발은 막아야 하니까요. 그들이 가는 막다른 노선의 끝은 결국 탈선이죠. 이제 그들의 남은 생명의 시간은 길어야 15분 남짓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니를 잡기 위해 오는 렌튼 소장입니다. 매니는 렌튼을 향해 어서 내려와서 한판 붙자고 소리칩니다. 렌튼은 즐겁게 웃습니다. 그건 자신도 바라던 바입니다. 이렇게 터널을 뚫고 달리는 고속 열차와 그 열차를 추격하는 헬리콥터. 이 영화의 이 장면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걸 더 멋지게 발전시켜서 완성한 영화가 떠오르시죠? 여기서 제가 꼽는 이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매니는 목숨을 걸고 선두 차량으로 갑니다. 그리고 매니는 자신을 잡으러 온 랭킨을 제압하고 그를 결박합니다. 랭킨은 매니에게 말합니다. 네가 영웅인 줄 아나 본데 넌 쓰레기일 뿐이야. 매니는 랭킨에게 말합니다. 우리 둘 다 쓰레기일세. 이들의 대화는 재미있습니다. 넌 죽을 거야. 그래, 너랑 같이. 웃기시네. 너도 죽는 게 무서울 거 아니야. 난 절대로 널 자유롭게 놔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매니는 조용하게 말합니다. 난 이미 자유롭네. 랭킨은 소리칩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에? 나도 죽는 것 따위는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 원래 무서운 애들이 소리를 치는 법이죠. 이제 매니는 조용하게 말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뭐가 다르고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리고 매니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짜내서 자신과 랜튼이 있는 선두기관차와 버크와 사라가 있는 후속기관차를 분리합니다. 버크는 매니를 향해서 엔진을 끄면 살 수 있다고 소리쳐보지만 매니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이 괴물에서 아들 딸들에게 어서 가라고 손짓을 하는 장면처럼 매니는 버크와 사라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선두기관차 위에 올라섭니다. 바로 아래에는 동료들을 짐승 취급하던 악랄한 랭킨 소장을 묶어둔 채 그는 폭설을 뚫고 달려가는 열차 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승리한 자의 포효를 하면서 그렇게 영화는 끝납니다. 영화의 끝에는 세익스피어의 리차드 3세에 나오는 자막이 뜹니다. 사나운 짐승마저도 일말의 자비심은 있다. 하지만 난 그마저도 없으니 짐승조차 아니다. 이 글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서의 대사와 묘한 대칭을 이룹니다.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도 그래도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도요. 살 권리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시 이 영화를 소개하는 신문 광고의 카피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시대의 몰락, 권력과 자유의 동반자살인가. 인생이 종신형이라면 삶은 탈주국이다.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과잉된 면은 있지만 이 영화의 본질을 꿰뚫은 훌륭한 카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뜨거운 에너지로 넘치는 멋진 영화입니다. 단지 중간중간 거칠게 이어지는 이야기 전개와 아쉬운 개연성 등의 부분들이 조금만 더 매끄럽게 완성될 수 있었다면 정말 시대를 넘어서는 완벽한 걸작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도 매우 잘 만든 작품이긴 하고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영화들에게 영감을 준 멋진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1989년에 국도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영화의 IMDb 평점은 7.2 그리고 로튼 토마토는 86%입니다. 지금 서비스 중인 곳은 다행히 많이 있습니다. 왓챠, 네이버 시리즈원, 웨이브, 시네폭스 그리고 지니TV 등등입니다. 이상 폭주기관차의 리뷰였습니다. 작자 미상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부디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제발 통장이 넉넉해지는 그런 풍성한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도 조금만 그런 복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자 미상이었습니다.